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오늘은 교과 수업 행정업무 파트를 지나가 학급 경영에 대한 자료들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3월 전에 만들어야 할 담임 자료 리스트를 한번 뽑아 보았는데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만드냐고요? 사실은 저도 다 만들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도 이전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가 있어서 그걸 통해 제가 3년 동안 수정하고 보완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링크를 통해 공유해 놓을 테니 신규쌤들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럼 신규교사 3월 전에 이것만 준비해도 학급 경영 안 망할 수 있다. 네 번째 꿀팁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학급 규칙 안에서 맨 첫 부분에는 담임 선생님의 교육 목표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 학급 규칙 안내서 자료가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도 저를 소개하는 안내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더 큰 차원인 저의 학급 경영 원칙들을 밝히는 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말 제가 꿈꾸는 교육 혹은 제가 교육에 몸담으면서 목표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담으려고 노력한 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반 학생들에게 부탁하는 점이에요. 저는 나를 책임지고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거,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한마디로 보면 좀 역지사지, 그리고 용기, 이런 것들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상적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제가 앞으로 하는 지도들의 근거들이 좀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이상적일지 몰라도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급 규칙 부분은요, 사실은 학교 교칙이 더 중요해요. 학급 규칙도 학교 교칙 하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1번, 2번과 같은 지각이나 출결 사항은 학교의 교칙 내용들을 담아내었습니다. 여기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은 이렇게 빨간색 깔로 표시를 했죠. 세 번째는요, 우리 반 공동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1인 1역할 및 청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학급의 대부분의 업무를 1인 1역할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였고, 또한 청소도 제가 최대한 공정하게 배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일주일도 아니라 1일마다 순환제로 운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여서 담아내었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조금 세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이 학급 안에서의 업무예요. 그래서 저는 1인 1역할에 소홀을 하거나 청소에 소홀할 경우에는 부모님께 전화드리는 거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한 명도 도망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번째 기타 부분이에요. 기타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랑 함께 논의하고 싶으신 내용을 담아두시면 돼요. 저는 자리 바꾸는 어떤 시기나 횟수, 그 다음에 방법 등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같이 좀 논의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담아내었고요. 학급 이벤트를 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좀 인하하는 데 기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급 이벤트가 어떤 게 좋을지 학생들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주적이진 않지만 교육벌을 부여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논의 및 알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학급 규칙 안내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1인 인력표입니다. 1인 인력은 학급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학급 구성원의 한 명한테 하나의 역할을 부여해주는 제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1인 인력을 잘 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생님들께서 업무 분장표를 정말 정확하게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회장과 부회장한테는 별다른 역할을 부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선생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교과 선생님들이 다 회장을 찾으세요. 그래서 회장과 부회장들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어서 그냥 활동 내용이나 학급 안에서 좀 필수적으로 해야 할 내용들만 여기 분장표에 적어 놓는 편입니다. 보시면 제가 혼자서 지각을 체크하다 보니까 적는 거랑 또 이제 체크하는 거랑 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각 체커는 이제 선생님 보조해서 지각을 좀 잡는 역할. 근데 이 외에도 뭐 선생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 이 친구들이 좀 나서서 지각을 좀 확인할 그런 필요가 있고요. 학급 운영 매니저는 이제 출석부에 사인을 받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더라고요. 일일이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사인 받아야 되지. 그 다음에 그거 언제 비웠는지 좀 찾아야 되지. 해서 출석부 관리 겸 이제 출석부 사인 맞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환경 지킴이도 이제 분리수거이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학교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환기를 시키거나 뭐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따로 이제 저도 부여를 해 보았습니다. 이외에 뭐 칠판 클리너, 물품 준비가 뭐 면학 부장 등등등 1인 1역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러분들이 학급의 인원수에 맞추어서 이제 이 업무를 잘 분장하시는 게 필요해요. 저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학급 인원수가 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에 맞게 좀 업무들의 중요도나 곤란도에 따라서 한 명을 더 배치시키거나 하여 이렇게 1인 1역표를 완성하였습니다. 네, 상담기초 자료는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배부하셔서 학생들의 상황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3월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저는 인적사항을 여기에다가 적도록 했고요. 여기서 생각보다 유용했던 것은 가장 친한 친구를 적는 칸이었어요. 1년 동안 이 친구의 교육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인적사항에 기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기초 자료에 항상 있는 칸이 바로 가족 소개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서 이제 개략적인 뭐 동거인이나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학생들이 가족 소개칸에 비밀스러운 얘기를 잘 적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조심스러운 친구들은 거짓말로 적는 친구들도 있어서 사실 상담기초 자료에서 이 부분은 삭제하기도 합니다. 대신 실질적으로 대면 상담을 할 때 학생들이 좀 서스럼 없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조심스레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좀 가치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상담기초 자료니까 가족 수가 있으면 좋긴 하겠죠.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 습관이나 학업 태도 등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칸을 넣어 놓았어요. 진학 상담도 상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2 때 뭐 친구 관계나 학업 태도나 아니면은 학업의 좀 방법 같은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러한 칸을 넣어 놓았고요. 진급하면서 현재 학년에 가지고 있는 다짐이나 목표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뒷면에는 저한테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나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적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학금 혹시 지원 필요한 친구들 조용히 써달라고 여기 칸에도 써 있는데요. 이게 좀 유용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정말 장학금 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뜻 선생님한테 막 처음부터 와서 부탁드리기가 죄송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칸을 마련해 두시고 학생들이 쓸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접어서 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꽤나 많이 씁니다. 자리 배치표는 한글이나 PPT 파일을 활용하시면 돼요. 저는 PPT를 활용해서 자리 배치표를 만든 후에
자리가 바뀌면 이렇게 이름을 옮기는 방식으로 자리 배치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어떻게 임시 자리를 배치해야 될지 좀 고민되시죠?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번호 순서대로이고 혹은 좀 색다르게 원하시면 생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는 관점은 칠판과 교탁이 이렇게 앞에 있고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배치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선생님들을 위한 용이에요. 교탁 위에다가 자리 배치표를 출력해서 딱 이렇게 놔두시면 교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편하게 보시겠죠. 근데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학생들이 보기 위해서는 칠판과 교탁이 앞쪽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이게 180도 회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름이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이름이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상하 대칭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학생들이 보기에 편한 그런 배치표가 완성됩니다. 청소 분담표를 만들기 전에 알아보셔야 할 내용은 각 반의 특별구역입니다. 특별구역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을 이제 고려하셔서 청소를 분담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A조, B조, C조, D조, E조 이렇게 조별로 나누어서 하루마다 돌아가게끔 하고 있어요. 제 경험상에는 이게 가장 공정했는데 이게 좀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주마다 바꾸는 경우도 있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바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한 학기에 한 번씩 청소를 분담할 때 구역도 딱딱딱 이렇게 나누게 해요. 그래서 A조의 교실 쓸기 파트는 그냥 한 학기 쭉 교실 쓸기만 하고 뭐 아닌 친구들은 또 이제 칠판 교탁 청소만 쭉 하는 이러한 전문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청소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네, 사물함표입니다. 사물함표는 학급 뒤편에 있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사물함에 학생들의 번호와 이름이 적힌 그러한 표를 이제 넣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명령어를 좀 작성하시고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학교마다 사물함표의 그런 크기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표를 한번 출력해 보시고 크기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작성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제 게시물 안내표인데요. 게시물이 다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좀 더 구분 짓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게시물 안내표를 활용해서 타이틀을 좀 붙여주고 있어요. 게시판이나 칠판에다가.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게시물 안내표를 붙이는 것이 더 학급 미화를 해치신다고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추어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학급 교칙, 1인 인력, 청소당번, 게시판, 뭐 홍보물, 평가 안내 등등등 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구분을 해놓는 편입니다. 네, 시간표 양식은요, 지금 학급 시간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학급 시간표가 나온 다음에 반에, 앞에 게시판에 크게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규 교사분들은 예쁜 디자인을 좀 모으시면 좋아요. 저도 이 예쁜 클립아트를 모아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여기 옆쪽에다가 교시마다의 그런 시간들을 써주시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시간표가 나오면 작성하셔서 이제 크게 붙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양식의 사이즈는요. 59cm에 84cm예요. 그래서 A1 사이즈라서 나중에 큰 사이즈로 출력하셔도 화질 깨짐이 없습니다.
네, 비상연락망 설문조사인데요. 이거는 종이로 받기보다는 파일로 받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학기 초가 되면 교무부나 연구부에서 뭐 각종 자료들을 요구하거든요. 어머니 번호, 아버지 번호, 뭐 주소, 학생들 번호 이러한 것들 요구하기 때문에 일일이 선생님들이 막 키보드로 치는 것보다는 애초에 파일로 받아 놓으시면 훨씬 더 담임 업무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학기 초에 이제 이러한 것들, 학번, 이름, 학생 번호, 어머니 번호, 아버지 번호, 집 전화번호, 주소 등을 이제 작성하는 설문조사를 만든 다음에 이 주소를 QR코드로 만들어서 이제 규칙 안내문에 넣어 놓습니다. 네, 이게 아까 봤던 학급 규칙 안내서인데요. 학급 규칙 안내서에서 이렇게 뒷부분에 QR코드를 이제 입력해 놓으면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인적사항이나 주소, 연락망 등을 입력하게끔 해요. 정말로 이 과정이 중요해요. 이것만 하셔도 나중에 막 허둥지둥되는 그런 3월의 학급 경영이 조금 덜해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담임 자료 리스트를 함께 만들어 보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교사 꿀팁 시리즈 중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